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30살에 결혼했었는데 재작년에 이혼했어요. 남편이 조그만 사업하는데 저 몰래 여기저기 돈을 빌려서 빚을 키우더라고요. 아이가 어렸기 때문에 조금 크기 전까지는 전 남편이 주는 양육비와 일하고 계신 부모님의 도움만으로 집에서 아이만 돌보려고 했는데요. 집에만 있으니 더욱 우울한 것 같아서 바깥에서 일을 하려고 마음먹었어요. 구인 광고를 찾아보니 늦지 않은 시간에 끝나는 물류센터가 있더라고요. 이력서를 후다닥 쓴 후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어버버한 성격답게 저는 면접관의 질문에 답도 얼버무렸어요. 면접관은 저에게 간단한 질문을 하다가 결혼을 했냐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전 바보같이 네, 했는데 얼마 전 이혼했어요. 라고 안 해도 될 말을 해버렸네요. 아차 싶었습니다. 그래도 뭐 이왕 말한 거 어쩔 수 없다 생각하는 게 속 편할 것 같았어요. 요새는 갈라서는 부부도 많은 시대이고 그래서 크나큰 편견은 없을 거라 생각했네요. 그런데 직장 내 소문은 정말 빠르게 돌더군요. 이제 막 입사한 제가 이혼한 아줌마라는 걸 많은 직원들이 같이 알고 있더라고요. 한 번은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있는데 글쎄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혼한 아줌마라고요. 기분 좋진 않았지만 그래도 티내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돈 벌려고 온 거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다른 곳 다니면 된다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곳은 남자 직원들이 많은 센터였어요. 제 소문이 나는데 그들의 태도를 보니 남자들에게는 제가 호기심을 자극할 만했나 봅니다. 이혼녀라는 이유 때문에 말이죠. 물론 제가 좀 여성스럽고 조용한 편이라서 인기가 있는 편이긴 했어요. 그래도 그건 20대 때 일이고 결혼하고 나서 속썩인 남편과 이혼하고 나니 남자는 질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추근덕대는 게 별로 반갑지 않더군요. 정숙씨, 일 다니기 전에 집에서 뭐 했어요? 외롭지 않았어요? 와, 정숙 누님, 우리 물류센터에서 제일 예뻐요. 너무 튀어서 여기 남자 직원들 일에 집중하기 힘들어요. 하! 저에게는 그들의 껄떡거림이 그저 귀찮게만 느껴졌네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하면 그러려니 하고 관심 가져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김없이 업무 시작 전 아침 조회를 할 때였어요. 저희 관리자님 옆에 원래 없었던 한 남자 직원이 있더라고요. 새로운 관리자분 인가 싶어 옆에 있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저분은 누구시죠? 정숙씨, 온 지 얼마 안 돼서 모르구나? 저분은 박 과장님인데 파견 나갔다 오신 거야. 인물 좋으시지? 아, 그렇군요. 그러네요. 직원 말대로 훤칠한 키에 깔끔한 외모까지 인물이 좋아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조회 시간이 끝나고 일터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과장님이 저를 보더니 말을 걸더군요. 혹시 어디 고등학교 나온 김정수관인가요? 네, 맞는데요. 저 아시나요? 나야 상철이. 나 살 빼고 안경 벗어서 모르는구나? 알고 보니 박 과장님은 저와 고등학교 동창인 상철이였더라고요. 실업계를 다녔었는데 노는 아이들 틈에서 공부도 착실히 잘하고 조용한 아이였었는데 살도 빼고 안경도 안 써서 전혀 못 알아봤네요. 반가움에 쉬는 시간에 같이 커피 한잔 했습니다. 정수가, 너 근데 넉넉한 집에 시집갔다고 들었는데 의외다? 용돈 모으려고 온 거니? 그게 사실 나 이혼했어. 남편이 돈 문제로 속을 좀 썩였거든. 요새 집에만 있기 심심하기도 하고
돈도 조금씩 모아두려고 이렇게 일하고 있네. 그랬구나? 몰랐어. 어쨌든 반갑다. 우리 나중에 밥 한번 같이 먹자. 그래, 그러자. 어차피 직원들도 제가 이혼한 거 아는 마당에 감출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얘기했네요. 그래도 아무도 모르는 직장에서 과장님이 옛 동창이라니 저는 뭔가 편해지더라고요. 상철이는 착실한 성격답게 일도 야무지게 잘하고 직원들에게도 친절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 저에게 간식도 주며 마주칠 때는 제가 하는 일도 도와주더라고요. 정말 착한 애 같았어요. 매일 마주하고 얘기 나누다 보니 어느새 우리는 정이 드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아침, 그날은 센터가 정비할 부분이 있어서 점심쯤에 일찍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상철이가 말을 걸더라고요. 정수가, 오늘 일찍 끝나는데 혹시 시간 나? 같이 밥 먹자. 그래, 저번에 먹자고 해서 먹어야 되는데 오늘이 딱이겠네. 그렇게 저는 일을 마치고 상철이 차에 같이 탔습니다. 회사가 조금 외진 곳에 있어서 한 20분을 차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슬금슬금 옆을 보니 상철이의 우뚝 솟은 콧대와 진한 눈썹이 눈에 띄더라고요. 운전하기만 하는데도 멋있어 보이더군요. 아, 상철아, 깜빡했네. 너 결혼은 아직 안 한 거야? 응, 안 했어. 그렇구나. 미혼이라고 하니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상철이를 만나서 결혼했으면 제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을지 말이에요. 왜 저는 이런 진주를 발견하지 못했는지 막연한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미혼이란 소리에 괜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상철이에게 마음이 가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도착한 곳은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이었어요. 비싸 보이는데 부담 없이 먹으라고 하니 오랜만에 분위기를 낼 수 있었네요. 맛있게 먹고 있는데 상철이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오늘 시간도 많이 나는데 알차게 보내자. 다 먹고 영화 보러 갈래? 어머, 정말? 그러자 그럼. 그렇게 다 먹은 후 영화관에 가서 영화까지 보았어요. 영화관에 간 지는 얼마만인지. 그것도 사람들이 없어서 저희 둘만 그곳에 갔네요. 로맨틱 영화였는데 그 바람에 둘만의 미묘한 분위기까지 뭔가 더욱 가까워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주인공들이 포옹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저도 모르게 심장이 두근두근 되더라고요. 그때 옆에 있던 상철이가 제 손을 꼭 쥐었어요. 그러면서 귀에 대고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정수가, 나 너 좋아해. 우리 사귀자. 상철아, 알았어. 그렇게 저희는 연인이 되었어요. 영화관에서 너무 가까워져서 그런지 영화가 끝났는데도 여운이 남더라고요. 상철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어요. 차에 타자마자 오늘 같이 있고 싶다고 저에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속으로 바로 좋다고 말이 나올 뻔했네요. 상철이 같은 멋진 남자라면 저는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알았다고 대답을 하니 상철이가 시 굳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잠을 자러 갔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얌전히 앉아 있었는데 상철이가 두 손으로 제 어깨를 조심스레 밀더라고요. 그렇게 점점 가까워진 저희는 깊은 사랑까지 나눌 수 있게 되었네요. 이혼 후 남자에 대해서 별 생각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나 봐요. 귀에다가 면봉으로 시원하게 긁어주듯이 얼마나 개운하고 좋은 느낌이었는지 몰라요. 일을 마치고도 여운이 오랫동안 남더라고요. 그날 이후 저는 상철이에 대한 마음이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일터에서 마주하고 집에서는 아이랑만 있었지만 연애를 이어가서 상철이와 새롭게 가정을 꾸리면서 세 가족이 같이 살 날을 희망하며 행복하게 하루하루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직원들끼리 식사를 하러 갔는데 얘기 끝에 상철이가 유부남이란 걸 알게 되었네요. 저는 처음에 직원들이 잘못 알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 아내분이 회사에 온 적도 있다고 하더군요.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직원들 앞에서 비밀 연애였기에 조용히 일이 끝날 때까지 참았습니다. 그리고 끝나자마자 상철이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미안하답니다. 제가 이혼녀라서 호기심이 든 것뿐이랍니다. 처음부터 책임질 생각이 없었다면서 말이죠. 정말 허무하더군요. 어찌 저리 당당할 수 있는지. 어쩐지 주말엔 늘 바빠 보였었는데 다 이유가 있던 모양이었네요. 그것도 모른 채 새롭게 재혼을 꿈꾸던 제가 참 바보 같더라고요. 그렇게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멍하게 며칠을 출근했어요.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그 사람은 전혀 괴로운 기색도 없더군요. 고민 끝에 저는 퇴사를 했습니다. 괜히 입사해서 마음고생했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 값진 깨달음을 얻었으니 고맙게 생각하네요. 이제 남자들 외적인 거랑 달콤한 말에 속지 않으렵니다. 앞으로 외로우면 사랑 없이 외로움만 채우려고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그럼 모두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